주변에서 요즘 대표님 회사 매출 2배로 뛰었다며 밥 한번 사라 막 이렇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데 정작 내 통장 잔고는 메말라가고 월말마다 자금 막느라 밤잠 설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네, 겉으로는 완전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에 등장하는 가상의 수산물 도소매 업체 S수산, 이 회사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심각한 케이스죠. 네, 그 매출이 무려 62.1억 원을 찍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진짜 현금, 즉 잉여현금 흐름인 FCF, 이건 고작 1,2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62억 원을 팔았는데 1,200만 원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프리미엄 경영 컨설팅 그룹 에브리어스, 여기서 나온 경영진단 리포트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금, 세무, 리스크 구조를 어떻게 해부하고 또 다시 설계하는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세금덜 내는 자잘한 팁이 아니고요. 회사의 뼈대를 완전히 새로 맞추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나 현장의 파트너사분들이 이 S수산의 딜레마에 엄청 공감하실 텐데요. 아니, 매출이 늘면 당연히 현금도 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에브리어스의 리포트를 보면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도소매업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4.4%에 불과했습니다. 4.4%요? 와, 덩치는 산만해졌는데 기초 체력은 완전 바닥이 난 거네요. 그렇죠. 마치 식사량은 2배로 늘었는데 몸무게는 계속 빠지고 막 빈혈이 오는 사람 같은 겁니다. 제가 대표라면 진짜 미칠 노릇일 것 같습니다. 영양분이 다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여기서 에브리어스의 접근 방식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보통 컨설팅을 받으면 올해 재무제표나 당장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이런 것부터 보잖아요. 근데 이 리포트는 과거 5년치 데이터를 스캐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 부분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 막아야 할 어음이 산더미인데 혹시 그냥 분석할 거리를 늘려서 좀 복잡하게 보이려는 건 아닌가 하는 약간 삐딱한 생각도 들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마르는데 5년 전 장부를 본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과거를 들여다보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과거의 데이터에 바로 현금이 새는 구조적 구멍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곳들처럼 단연도 재무제표 한 장만 딱 펼쳐놓고 봤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그냥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100%? 아유, 대표님, 매출이 62억 원이나 되시니 훌륭합니다. 은행 대출 넉넉하게 더 나오겠네요. 하면서 빚을 더 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 빚으로 돌려막기를 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S수산은 19억 원의 신규 장기 차입금을 끌어다 쓴 상태였고요. 그 결과 부채 비율이 무려 332%로 폭등해 있었습니다. 와, 부채 비율이 332%요?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브리어스는 겉으로 보이는 매출이나 부채 규모만 보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백오피스 알고리즘, 이걸 돌리는 거죠. 백오피스 알고리즘이요. 네. 과거 5년치의 재무 데이터와 사대보험 내역을 샅샅이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놀라운 사실들이 딱 드러났습니다. 어떤 게 드러났나요? 불과 5년 새에 회사의 복리후생비가 무려 5배나 폭증해 있었고요. 또 과거에 적격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2,485만 원이라는 거액의 가산세를 맞았던 그 뼈아픈 이력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헐, 2,485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연봉 반토막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거네요. 제 말이요. 이런 구조적인 누수, 그러니까 밑빠진 독을 먼저 수리하지 않고 그저 대출만 더 받아 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 데이터가 증명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백오피스 시스템을 통한 5년치 스캐닝은 단순히 과거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 통장에 구멍을 내고 있는 진짜 원인을 진단하는 MRI 촬영과 같습니다. MRI 촬영.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으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지혈을 해야 할 텐데 여기서 또 다른 거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매출이 62.1억 원을 넘겼다는 건 회사가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완전히 레이더망 정중앙에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매출 15억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국세청의 집중 감시, 즉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 무서운 성실신고 대상이요? 네. 그런데 S수사는 기준치의 4배가 넘는 62억 원을 기록했으니 이건 뭐 VVIP 감시망에 들어간 거죠. 당장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38%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무려 41.8%에 달합니다. 와, 번 돈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네요. 진짜 억울하겠다. 게다가 개인 사업자면 건강보험료도 직장인들처럼 월급에서만 떼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다 합산해서 매기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이 다 합산되다 보니 이 S수산 CEO의 경우 연 2,097만 원이라는 막대한 건강보험료가 매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에 2,097만 원이요? 와, 숨만 쉬어도 나가는 준조세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이 치명적인 세무 리스크를 방어하려면 개인 사업자라는 현재의 그릇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최적의 방어막이 바로 법인 전환인 거죠. 드디어 법인 전환 이야기가 나오네요. 근데 제가 또 대표님들 마음을 대변해서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주변에서 법인 전환 하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든요.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기존의 개인일 때 받았던 혜택들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무엇보다 자본금이 억 단위로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S수사는 심지어 자기 건물도 없는 임차 사업장인데 굳이 6.8억 원이나 자본금을 마련해서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같은 복잡한 길을 가야 할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단편적인 지식의 함정입니다. 만약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무작정 법인 전환이 세금 줄이는데 최고다. 이러면서 서두른다면요. 서두르면요? 방금 말씀하신 복잡한 방식들을 억지로 쓰다가 오히려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에브리어스의 리포트는 달랐죠. 강력한 백오피스 시스템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본 결과 아주 명쾌한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어떤 결론이죠? 이 S수사는 부동산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부동산을 넘길 때 발생하는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요건, 이걸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현물 출자나 포괄 양수도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이 없으니까 굳이 혜택 요건을 맞출 필요가 없군요. 네, 그래서 가장 간편하고 자본금 부담이 적은 일반 사업 양수도 방식을 채택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않고 회사의 상황에 딱 맞는 지름길을 찾은 셈이죠. 이야, 내 몸에 맞지도 않는 무거운 갑옷을 억지로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일반 사업 양수도로 가볍게 법인 전환을 하고 나면 아까 말했던 그 살인적인 세금이랑 건보료는 어떻게 되나요? 완전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41.8%에 달했던 소득세율은 9% 수준의 법인세율로 뚝 떨어집니다. 9%요? 와, 진짜 뚝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대표이사라는 직장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연 2,097만 원이던 건강보험료를 연 600만 원 수준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 연 600만 원이면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네요. 이 정도면 당장 통장에 현금이 도는 게 눈에 보일 정도겠습니다. 확실히 숨통이 트이죠. 자, 이렇게 새는 돈을 막았습니다. 그럼 이제 한숨 돌리고 장사에만 전념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리포트는 세 번째 화두를 던집니다. 현금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마법. 통합 로드맵 설계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통합 로드맵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보통 세무사는 세금 깎아주고 자금 컨설턴트는 대출 한도 늘려주는 게 룰 아닌가요? 이게 따로 놀면 왜 위험한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많은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 따로국밥식의 접근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금 컨설턴트 말만 듣고 대출 한도를 무리하게 확 늘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부채 비율이 치솟아서 정작 좋은 조건의 정책 자금은 영영 못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무사 말만 듣고 당장 세금 좀 덜 내겠다고 비용을 막 과대 계상해버리면요. 이익이 줄어드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회사의 이익이 쪼그라들어서 은행권 신용등급이 곤두박질 칩니다. 즉, 세무와 자금은 시소와 같아서
하나만 누르면 다른 쪽이 확 튀어오르는 구조입니다. 아, 풍선 효과 같은 거네요. 한쪽을 꾹 누르면 다른 쪽이 툭 튀어나오는. 맞아요. 그래서 에브리어스는 백오피스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및 자금 시뮬레이션 리포트를 도출해서 이 모든 걸 하나의 유기적인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하는 통합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오, 톱니바퀴. 그리고 여기서 현금을 창출해내는 아주 핵심적인 마스터키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영업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금에 대한 평가입니다. 영업권이요? 그 동네 카페 넘길 때 낳는 권리금 같은 건 익숙한데 이런 도소매 기업도 그게 수치화가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세무 자금의 통합 설계랑 이 영업권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쉽게 좀 풀어주세요. 아까 커피숍 비유를 드셨으니 그걸로 설명해보죠. 대표님이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옆집 커피숍보다 매년 1억 원을 더 번다고 가정해봅시다. 좋네요. 커피 맛이 좋든 단골이 많든 대표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걸 초과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무형의 가치, 즉 대표님의 브랜드 파워나 영업 노하우를 엄밀한 공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식이 있군요. 네, 이걸 초과이익 환원법이라고 하는데요. 동종업계 평균보다 초과로 달성한 이익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아, 내가 개인 사업자로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읽어놓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피땀 어린 노하우를 객관적인 몸값으로 계산해 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에브리오스의 백오피스 시스템이 이 정교한 계산을 쫙 돌려본 결과 S수산 CEO가 가진 무형의 가치는 무려 5.9억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5.9억 원이요? 와, 크네요. 자, 이제 이 거대한 가치를 새로 만든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구조를 짭니다. 내가 만든 법인에 내 권리금을 파는 거죠. 잠깐만요. 법인이 나한테 5.9억 원을 준다는 건데 그럼 개인인 저는 그 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약간 조삼모사 같은데요? 하하, 거기서 바로 세법의 합법적인 혜택이 빛을 발합니다. 세법상 이런 영업권 양도대금의 60%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60%나요? 5.9억 원의 60%면 엄청난데요? 네, 그 결과 실효세율이 단 8.8%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대표님은 개인 통장으로 약 5.3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후 현금을 아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5.3억 원의 깨끗한 현금이라니. 아까 부채 비율 330%에 FCF 1,200만 원이던 회사가 갑자기 막 숨통이 트이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구조 설계의 힘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19억 원이라는 부채 덩어리 자체는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통합 설계가 들어갑니다. 에브리어스는 자금 조달의 패러다임을 확 바꿉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비재무적 역량을 같이 활용하는 거죠. 비재무적 역량이요? 네, 대표적으로 메인비즈라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신속하게 획득하는 로드맵을 실현합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회사의 경영 능력을 둔둔하게 보증해주기 때문에 기존 19억 원 대출의 이자율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명분이 딱 생깁니다. 아하,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현금 흐름이 또 쑥쑥 좋아지겠네요. 당연하죠. 진짜 톱니바퀴가 하나씩 맞아떨어집니다. 세금 줄이고 권리금으로 목돈 만들고 이자율 낮추고 또 있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5년치 데이터 스캐닝 얘기 기억나시죠? 네네, 아까 가산세 찾아냈던 거. 네. 거기서 또 뭘 찾아냈냐면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직원을 뽑았는데도 제대로 챙겨받지 못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항목을 짚어냈습니다. 헉, 못 받은 혜택이 있었어요? 네, 이걸 과세관청에 우리가 과거에 못 받은 세금 혜택이 있으니 돌려달라 고 경정 청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국세청 캐비넷에 고이 잠들어 있던 우리 회사의 현금을 즉시 통장으로 꽂히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잃어버린 돈까지 싹 다 찾아오는군요. 그럼 이렇게 구조를 다 짜놓고 나면 끝인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회사에 불을 지피는 건가요? 법인 전환 이후의 미래도면도 아주 완벽하게 그려놓습니다. 개인 사업자일 때는 버는 족족 내 소득으로 싹 다 잡혀서 최고 세율로 올려맞았지만 이제 법인이라는 단단한 방어막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소득을 4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쫙 분산시킵니다. 급여, 배당, 퇴직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업권입니다.
오, 분산 투자하듯이. 네, 이 네 가지 파이프라인의 비율을 아주 정교하게 조율해서 20년 누적 기준으로 약 15.6억 원의 세호 자산을 추가로 창출하는 구조 설계를 완성합니다. 급여, 배당, 퇴직금, 영업권. 혹시 이거 약간 편법이나 세금 회피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국세청에서 딴지글 위험은 없나요? 아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법인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하고 이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아주 합법적이고 권장되는 틀입니다. 원래 쓰라고 만들어둔 룰이군요. 맞습니다. 이 정해진 룰을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 구조 설계인 거죠. 네, 듣고 보니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 모든 과정, 5년치 데이터를 다 뒤지고 초과 이익 환원법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4대 보험이랑 세법을 교차 검증하고 이거 분석하려면 진짜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장난 아니죠. 일선에서 뛰는 컨설턴트들이 이런 엑셀 작업이나 서류 작업에 치이다 보면 정작 고객사인 대표님들을 만나서 진짜 고민을 나누고 대화할 시간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야, 굉장히 뼈대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컨설팅 업계의 딜레마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지만 에브리오스 조직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 딜레마를 완전히 부숴버린 압도적 파트너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원리인가요? 철저한 분업과 기술의 결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복잡한 세법 시뮬레이션, 꼼꼼한 기업 가치 평가, 그리고 수백 가지 변수가 얽힌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은 현장의 파트너, 즉 컨설턴트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쫙 가공해서 한 채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진단 보고서로 산출해냅니다. 그 뒷단에서 슈퍼컴퓨터 같은 시스템이 무거운 계산을 싹 다 해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압도적인 시스템이 뒤를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현장을 누비는 에브리어스의 파트너들은 복잡한 서류 더미나 엑셀 수식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파트너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오직 단 한 가지, 본질에만 100% 집중합니다. 본질이요? 네, 바로 고객사 대표님의 비즈니스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깊이 듣고 그 복잡한 진단 리포트 속 숫자의 의미를 대표님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싹 번역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최적의 방향성을 인간적으로 소통하면서 제시하는 거죠. 숫자와 차트는 시스템이 차갑고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현장의 파트너는 온전히 따뜻한 공감과 비전으로 대표님과 소통한다. 와, 이건 정말 이상적인 콤비 플레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프리미엄 컨설팅의 진짜 모습이죠. 네, 자, 오늘 우리는 가상의 S수산 경영진단 리포트를 통해서 기업의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현금이 돌고 성장이 이어지는지 아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표님들 그리고 파트너사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회사는 혹은 여러분이 돕고 있는 고객사는 지금 단순히 이번 달 매출이라는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20년 뒤에 탄탄한 자산화를 내다보는 오늘 보신 것 같은 이런 정교한 도면 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무리 훌륭한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고 매출을 수십억씩 올린다 해도 세무와 재무 구조의 뼈대가 불균형하다면 밑빠진 독처럼 흑자도산을 맞거나 결국 자산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봅니다. 진짜 돈을 번다는 것은 단순히 장사를 잘해서 매출액을 찍는 것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피 같은 돈을 합법적으로 지켜내고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견고한 구조를 갖출 때 비로소 비즈니스는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꼭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브리어스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구조를 설계하고 성장을 연결합니다.